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스카프를 엄청 열심히 떴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제가 뜬 스카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스카프 도안은 텔마 스카프랑 소피 스카프, 요 두 가지 스카프로 여러 가지 실로 떠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실로 어떤 걸 떴는지, 느낌은 어떤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소피 스카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소피 스카프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베르제르의 메리노 울 실이에요. 3mm 바늘로 뜨는 실인데 저는 이거를 3.5mm 바늘로 떴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탁하기 전보다 세탁하니까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게 되게 잘 늘어나요. 이게 가터뜨기인가? 요런 거를 이제 가터뜨기라 그러나요? 이 무늬가 잘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가 메리노 울이다 보니까 탄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묶는다고 했을 때 잘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묶는 게 수월하고 잘 풀리지도 않아요. 진짜 그냥 둘둘 말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소피 스카프는 제가 여러 번 떠보니까 짧게 뜨는 것보다는 길게 떠서 둘둘 말고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얘는 한 번으로 해서는 좀 애매한 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울실, 이런 실로 그냥 뜨는 게 귀엽고 심플하고 그런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는 이거 이제 둘째 거, 이거는 첫째 거. 빨간 스카프가 생겨가지고 겨울마다 잘 쓸 것 같아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학교 갈 때 살짝 두르고 간다던가. 근데 학교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진 스카프는 애들한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쓰는 거는 워머,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워머에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쓰라고 하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아침에 말고 갔다가 학교 보내고 돌아올 때는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2개 요거 만들었고, 그리고 요 남은 빨간 실로 또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하얀색 실이랑 반반 섞었습니다. 요 실은 드롭스의 스카이 실, 그 실로 뜬 거예요. 요거는 부들부들한 느낌이기는 해요. 이 울실보다도 더 부들부들한 느낌입니다. 얘도 3.5mm 바늘로 떴어요. 이거를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뜨고 보니까 그냥 나쁘지 않네, 그 정도. 요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가니까 좀 더 추운 겨울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길게 떴어요. 이 중간 부분을 늘림 없이 그냥 쭉 좀 더 길게 떠서 한 요만큼 정도로 길게 떠서 그 다음부터 줄임을 했습니다. 이거 뜬 거보다는 조금 길어요. 얘가 2번으로 해서 좀 꼬리가 길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꼬리를 2번 묶으면 꼬리가 좀 더 짧아지긴 하겠죠.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부쿨사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 더 예쁘긴 할 것 같아요. 부쿨사랑 그냥 울실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게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요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어요. 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소피 스카프를 만들 때 줄임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줄임하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좀 티가 나요. 근데 이게 세탁하기 전에는 티가 더 많이 났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티가 나는 건가 했는데 제가 줄임을 잘못했더라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얘도 티가 살짝 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티가 많이 안 나죠. 줄임한 부분이. 근데 뭐 저는 뭐 저희가 그냥 쓸 거니까 그냥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거랑, 그리고 제가 소피 스카프를 더 뜨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뜨는 중이기는 하는데 얘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뜨다가 멈췄거든요. 이거는 니팅 포 올리브에서 나온 100% 캐시미어 실로
소피 스카프를 뜨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좀 제가 변경을 해서 뜨고 있었거든요. 소피 스카프가 끝이 이렇게 뾰족한데 얘는 제가 이제 남자용으로 뜨려고 생각했던 거라 밑에를 좀 이렇게 넓게 시작을 했어요. 넓게 시작해서 늘림도 많지 않게 한 요 정도까지 늘렸다가 늘림 없이 길게 이제 떴는데 이 실이 되게 가늘어요. 3mm 바늘로 한 줄을 잡고 떴었어요. 그랬더니 남자 스카프 하기에는 너무 여자 스카프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얇으니까. 그래서 다시 다 풀고 두 줄을 잡고 떴어요. 안쪽에서 하나 빼고 바깥쪽에서 하나 빼고 해가지고 3.5mm 바늘로 떴어요. 도톰하니 좋더라고요. 편볼 느낌은 좋은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한 볼만 산 거거든요. 이게 남자 스카프인데 한 번만 이렇게 하기가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짤막하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목을 감아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실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얘를 이제 위쪽을 일자로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자가 둘렀을 때는 좀 괜찮은 넓이 같은데 남자가 둘렀을 때는 너무 얇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 늘림도 조금 더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얘는 지금 보류입니다. 얘는 조금 생각을 더 해서 다시 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마 스카프를 얘기를 해볼게요. 텔마 스카프는 모헤어 한 줄로 만든 스카프가 있고요. 캐시미어로 뜬 요 스카프랑 메리노 울 실로 뜬 요 스카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모헤어로 만든 텔마 스카프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이제 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소개를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는 이사거 모헤어 실로 뜬 거예요. 실 한 줄로 3.5mm 바늘로 떴어요. 그리고 도안에서 작은 사이즈로 떴어요. 작은 사이즈로 떴는데도 얘 길이가 꽤 길게 나왔거든요. 96cm? 그 정도 나왔네요. 스카프 길이는 한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헤어 실 한 줄로 뜬 거다 보니까 얘가 두께도 보면 이렇게 좀 풍성하고 약간 퐁퐁한 느낌? 모헤어가 까끌거리는 그런 모헤어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모헤어로 뜬 스카프 예쁜 것 같기는 해요. 이거를 한번 둘러볼게요. 지난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긴 했는데 그냥 쑥 이렇게 매면 이런 느낌이고 잘 보이나? 그리고 얘를 한번 스카프를 묶는 것처럼 묶으면 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길이도 되게 괜찮고 스카프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털날림, 먼지 빠지는 거 이제 그게 좀 있어서 그렇지 스카프 느낌으로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뜬 게 캐시미어로 뜬 이건 실이 있어요. 요 제빠의 요 실로 뜬 한 줄을 잡고 3.5mm 바늘로 떴습니다. 이 실은 레이스 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얇은 실인 거죠. 근데 이 모헤어도 되게 얇잖아요. 헤어가 길어서 그런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옆으로도 좀 폭이 이렇게 길게 나왔거든요. 같은 바늘로 뜬 건데 근데 얘는 모헤어보다는 아무래도 좀 짧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폭도 좀 얇게 나오고 길이도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어요. 얘는 80cm 정도 나왔거든요. 얘도 작은 사이즈로 뜬 거예요. 80cm 나왔으니까 원작에서 작은 사이즈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둘러보면 아까 확실히 그 모헤어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 들긴 하죠. 짤막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얘도 하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한번 멜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스카프 묶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얘도 이렇게 되네요. 얘도 이렇게 한번 더 묶을 수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쓰다 보면 길이가 지금 계속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모헤어도 그렇고 스카프가 좀 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카프는 이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실 정리가 덜 됐네요, 여기 한쪽이. 이건 이따가 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모헤어, 얘는 캐시미어 실.
근데 제가 100% 캐시미어를 이번에 처음 써봤거든요. 진짜 부드럽네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뜨면서도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 느낌이.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얘를 또 세탁하고 나니까 더 이제 기모감이 살짝 올라오면서 이렇게 약간 더 퐁퐁해지면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부드럽네요, 이거. 이걸로 옷 한 벌 만들면 진짜 돈이 요 조그만한 실이 25g에 14유로.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6,000원? 17,000원? 그 정도 하나? 이 캐시미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요것도 좋았고 이 니팅 포 올리브 이 실도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얘도 부드러워요. 근데 얘는 아직 세탁 전이라 얘만큼 부드럽진 않은데 얘도 부드럽긴 확실히 진짜 부드러워요. 얘도. 세탁하면 더 부드러워질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얘가 모헤어 이런 게 섞인 게 아닌데 실 하나만 했는데도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기모감 올라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모헤어가 또 싫어져가지고 얘 예쁘긴 한데 캐시미어 잡다가 얘 잡으니까 부드러운 면이나 그런 게 좀 아쉽죠, 얘는. 그리고 또 하나 뜬 게 요거. 실이 또 뭐 있나 막 찾아봤거든요. 실이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이 실이 있는 거예요. 산네스간의 썬데이 실. 이 얇은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요게 거의 한 벌이 다 있었거든요. 이걸로 스카프를 한번 떠보면 좋겠다. 가을이니까 왠지 이런 색깔도 어울릴 것 같고 3.5mm 바늘로 도안에서 긴 걸로 떴어요. 이번에는 긴 거. 그 도안에서는 긴 게 한 120cm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얼마나 되나? 얘는 112cm 정도 나오네요. 그거보다는 조금 짧네요. 길게 떴는데도. 근데 저는 이거를 뜨면서 4mm 바늘로 뜰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게 떴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완성하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묶은 것처럼 한번 묶어 볼게요. 얘는 좀 아무래도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까지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묶었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 넣어가지고 매면 이제 또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를 얘를 한번 이렇게 두르기에는 한번 두르면 이 정도인데 길이가 좀 많이 짧아지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짧게 매고 싶으면 이렇게 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겉옷 입고 하면은 따뜻하겠네요.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귀엽네요. 제가 이걸 뜨기 전에 계속 캐시미어를 잡고 있다가 이거 메리노 울이거든요. 이 실을 잡고 뜨는데 너무 거친 거예요. 너무 거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실 느낌이 되게 좀 별론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캐시미어를 잡다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단점이 있네요. 모든 실들이 거칠게 느껴져. 지금 방금 두르러 보니까 이것도 되게 따뜻해요. 따뜻하긴 해요. 그리고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이 캐시미어보다는 수월하겠죠. 사용하기에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메리노 울 스카프 얘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얘는 뭐 기모감이 그렇게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캐시미어나 모헤어 그거보다는. 그래서 뭐 그렇게 퐁퐁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이 실 자체의 두께가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캐시미어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뭐가 이렇게 기모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데 메리노 울은 그냥 메리노 울 느낌이죠. 둘 다 세탁한 거거든요. 근데 메리노 울이 세탁하기 전보다는 세탁하고 나니까 좀 더 부드러워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편하게 막 둘둘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예쁘게 분위기 내고 싶을 때 그렇게 매면 좋을 것 같고 느낌으로 보면 모헤어가 제일 스카프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진짜 예쁘긴 한데 털 날림이랑 부드러움에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성을 한 거는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텔마 스카프가 뜨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 드롭스 스카이 실로 긴 걸로 뜨고 있었어요. 이건 지금 긴 거를 잡아서 뜨는데 이걸 길게 뜨면 겨울에 목도리로도 쓸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되게 기대를 하면서 뜨고 있었는데 뜨다 보니까 실이 좀 모자랄 것 같은 거죠. 느낌이 왠지. 그래서 얘는 뜨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짧은 걸로 떠볼까요, 얘는? 짧은 걸로 뜨면 한번 묶으면 짧은 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얘는 아무튼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 캐시미어 실로 이건 지금 한 볼을 더 산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한 볼만 샀었는데 이 실로 요 스카프를 하나 이렇게 딱 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뜨고 실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짠! 모자를 뜨고 있습니다. 모자는 좀 두꺼워야 할 것 같아가지고 2줄을 잡고 뜨다 보니까 요만큼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산 거예요. 이거를 하나 더 사서 마저 떠야지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실이 남잖아요. 얘를 그렇게 안 하고 다 풀 것 같아요. 일단 다 풀고 이 실이랑 다시 3줄로 만들어서 좀 더 두껍게 하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실을 합사를 할까 하는데 근데 이 캐시미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는 이걸로 다 뜨고 싶거든요. 다른 실 안 쓰고. 그리고 얘는 선물을 할 거라 이 스카프랑 요거는 이렇게 선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영상을 찍고 이 실 작업을 해볼까 했었거든요. 얘는 이제 완성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실로 같은 도안을, 같은 스카프를 뜨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느낌이 다 달라서. 그래서 집에 있는 실 상자를 막 꺼내봤죠. 또 무슨 실이 있나 이제 막 꺼내봤는데 실들이 또 되게 얇은 실이 있어요. 그 실들로도 한번 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홀스트 아닌가? 그 실도 있거든요. 그거 한 줄 잡고 뜨면 약간 요런 이거보다 좀 더 얇은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걔도 이제 메리노 울이었나? 그랬거든요. 성분이. 그리고 갈색이라 가을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제가 스카프를 이렇게 재밌어서 뜨긴 했는데 스카프 쓸 일이 없네요. 그래서 다 선물용. 요것도 선물, 이것도 선물, 저거는 애들 거. 제가 그냥 시험 삼아 떠본 거 요거 하나 남는 건데 이거 제가 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는 실로 스카프 지금 가을이니까 쌀쌀해진 날씨에 아침 저녁으로 이런 거 해가지고 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이거 긴 것도 이틀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뜨기도 진짜 금방 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 주말 잡고 그렇게 하루면 충분히 뜨실 것 같아요. 니팅 포 올리브 이걸로 이제 남자 소피 스카프. 이거 부드럽네요, 진짜 이거. 이거 만지다가 또 얘 만지니까 부드러워. 이것도 이제 어떻게 완성을 하겠죠? 남자용으로 소피 스카프. 그래서 요것도 완성이 되면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다른 실로 또 뜨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뜨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되게 커요. 지금 여기서 뜨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화면에 가득 찰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조만간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세미 뜨면서 그냥 요즘 근황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얼마 전에 자전거를 샀어요. 요즘에 자전거 타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회사도 자전거 타고 가고 그러거든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전거 사면서 막 헬멧도 사고 자전거 안장도 바꾸고 가방도 사고 아이 태울 수 있는 그 아이 의자도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태워가지고 막 나갔다 오고 옆 동네 가가지고 빵도 사오고 그렇게 자전거 타러 나가고 그러거든요. 자전거 이렇게 타기 시작하니까 재밌나 봐요. 근데 원래 자전거를 좋아하기도 해요. 자전거를 사고 싶어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그러다가 팀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뭐가 괜찮은지 추천받아가지고 자전거를 사서 요즘은 자전거 타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이도 자전거가 생겼어요. 첫째 아이. 아이가 자전거를 그 페달 있는 자전거를 되게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날 사주겠다고 했는데 생일이 아직 2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더 추워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럼 먼저 사줄까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팀 멤버 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신랑이랑 같이 등산 가는 모임에서 캡틴이에요. 캡틴 셰프. 그래서 그분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분 딸이 있는데 저희 아이보다는 커요. 딸이 쓰던 자전거가 있다면서 그거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너무 새 건 거예요. 타이어도 너무 새 거고 너무 보관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만 보관하셨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 얼마 안 탄 것 같더라고요. 완전 새 자전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크지 않을까 했는데 안장 내리고 타니까 아이가 탈 수 있는 거예요. 보조바퀴도 있고 셰프님이 캡틴이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는데 아이가 그걸 보자마자 발을 동동동 구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는데 아이가 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페달을 밟고 타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학교에 페달로 돌리는 그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한번 보니까 뒤에 서서 타더라고요. 그거를 페달을 안 밟고 뒤에서 이제 서가지고 한 발로 이제 싱싱카처럼 그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면은 자기 탈 수 있대요, 페달. 그거를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 거죠. 무서워하지도 않고 잘 타더라고요. 파리에 있는 공원이었거든요. 그 공원을 진짜 몇 바퀴를 돌았어요. 몇 바퀴를 계속. 그래서 자기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자전거 타러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이 자전거 타러 갔던 그 공원이 파리에 있는 공원인데 15구 맞나? 15구? 공원 이름이 시트로엔 공원이거든요. 그 시트로엔이 프랑스 회사 자동차 회사인데 들어보니까 시트로엔 회사 부지인가? 그런 게 있던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있던 곳인데 거기를 허물고 공원을 만든 거래요. 그 공원을 이제 만들면서 공모전을 했는데 일본 건축가가 1등을 해서 그 디자인으로 만든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공원을 거기가 저는 시트로엔 공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을 이제 차 타고 항상 지나갔는데 거기가 열기구가 되게 큰 열기구가 있어요. 지나가 보기만 했었지 그 공원이 그 공원인지 몰랐거든요. 이번에 가보니까 공원이 너무 쾌적한 거예요. 공원이 저는 이제 보통 흙바닥이 있는 공원을 많이 봤어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뭐 파리 뭐 룩상블루 공원이나 뭐 큰 공원들 이렇게 가면은 다 보통 공원이 잔디밭에 뭐 자갈 있고 뭐 흙길이고 이렇게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 공원만 봤었는데 그 시트로엔 공원은 공원이 타일이에요. 잔디밭 빼고는 다 타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 타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다 타일이 쫙 깔려 있으니까 너무 쾌적한 거예요, 공원이. 공원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쾌적하고 제가 또 처음 가본 장소라 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쪽 동네가 또 좋은 동네여가지고 공원도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나. 그리고 공원에 뭐 물길도 만들어 놓고 되게 뭔가 깔끔하고 딱 각져 있고 정돈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쾌적하긴 하더라고요, 그 공원. 신랑이랑 아이랑 그렇게 자전거를 타니까
저도 자전거 타고 싶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근데 저는 자전거를 또 막 잘 못하니까 자전거도 저한테 맞는 거를 또 사야 되고. 신랑 회사 팀장이 있는데 일명 마부장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마부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랑한테 물어보더래요. 너 와이프 자전거 탈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신랑이 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회사에서 예전에 그 스타주라 그러는데 그 인턴 한국인 여자가 왔었대요. 그 여자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마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뇌리에 박힌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자전거를 못 탄다. 그게 완전 뇌리에 박혀가지고 이제 신랑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 자전거 탈 수 있는지. 그래서 탈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여자들은 자전거 다 못 타는 줄 알았다고. 근데 한국이 자전거를 많이 타나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자전거 타는 거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자전거 진짜 많이 타거든요. 여자들도 자전거 되게 많이 타고. 근데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에 마차 같은 거. 이렇게 바구니 큰 마차 있죠. 그런 데다가 아이 둘 이렇게 놓고 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이도 이제 자전거를 타니까 지금은 보조바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타다 보면은 자기가 중심 잡고 이러면 이제 보조바퀴를 떼는 거잖아요. 그럼 잘 탈 수 있겠죠? 자전거? 제가 운동을 잘 못하니까 아이는 좀 운동 같은 거 잘하면 좋겠어요. 좀 더 활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을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크면서 계속 변한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요즘에는 학교를 1년 다니고 2년째 이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인사도 못하고 인사하려면 쑥스러워서 저 뒤를 숨고 뭐 이제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말도 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가 얘기를 안 했던 거를 아시니까 프랑스 말로 인사를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도 되게 쑥스러워 하면서도 봉주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또 이제 그렇게 인사하고 쑥스러워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하려고 자기가 하더라고요. 되게 기특했어요. 가봐 루비야. 빨리 가봐. 저기 끝까지 가봐. 루비 잘 탔다. 근데 진짜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 첫째랑 둘째랑 다르다고 느끼는 게 첫째는 뒤집기를 되게 늦게 했어요. 뒤집기를 6개월 그쯤에 이제 뒤집기를 했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는 것도 침대에 눕혀놓으면 아침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냥 조용히 자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자다가 많이 뒤집으면서 깨고 뭐 이렇게 이앓이 한다고 울면서 깨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첫째는 그것도 전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얌전히 잤어요. 근데 둘째는 첫째랑 다른 점이 있는 게 활동량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몸을 더 많이 움직이고 얘가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방을 따로 쓰거든요. 이제 저녁에 밤잠 들어가면 아침에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보면 얘가 침대에서 머리랑 발이랑 바뀌어 있어요. 어느 날은 가보면 이제 발이 침대 밖으로 난간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 위치가 자꾸 바뀌어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뒤집기도 첫째보다 빨리 시작해서 이제 막 뒤집고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몸을 뱅뱅 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순하기는 한데 둘째가 좀 더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는구나. 안고 있어도 움직일 때가 많아요. 첫째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 게 진짜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좀 다르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 보고 이렇게 육아하고 이러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크면서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훈육?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이 미운 4살인가요? 미운 4살? 첫째가 지금 만 3세거든요. 이때가 미운 4살 맞나? 근데 그래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아이들 보면 그게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진짜 몰랐는데 어른분들이 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네 자식은 예쁠 거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 얘기하다가 또 애들 얘기까지 했네요. 애기 엄마가 되긴 했나 봐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모두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